쥐라기 프로젝트입니다. 황상민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정리를 미리 좀 하고 갈게요. 어떤 정리를 할 거냐면은, 박사님이 보내오셨어요. 우리가 이, 잠룡의 뇌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분명히 하자. 첫 번째,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이유는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평가하기 위해서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걸 따져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교수님 아니지. 박사님, 하버드 박사님의 이야기고, 그러면서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어떤 정리를 해주셨냐면, 이제 안철수 후보부터 시작을 했는데, 후보라고 말할 수 있죠. 안철수 대표의 프로파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프로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하고 전 교수님으로부터 들을 이야기는, 안철수의 프로파일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특질을 가진 사람이냐, 그리고 이런 프로파일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 혹은 어떤 단점이 있느냐, 혹은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뭐 이런 이야기 한 덩어리. 또 왜냐하면 이렇게 딱 정리해놓고 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모자라서 중간에 끊기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인으로서는, 이런 프로파일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안철수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리스크가 있고 어떤 정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가, 어떤 리더십이 있는가,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할 때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까, 이런 얘기. 그러니까 궁금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오늘 드디어 하게 됩니다. 3주가 걸렸어요. 우리 2주 동안 뭐 한 거예요? 이 분석 기법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지. 이 분석 기법. 응? 그런데 네. 한 가지 제가 꼭 박사님 머리 뭐 심리학자로서 바르셨어요? 뭐 좀 발라줬어요. 좀 이뻐 보여요? 네. 네. 아니 대학에서 잘렸다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면 상당히 안 됐다, 너가 좀 찌질하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이쁘게 나오면 저 녀석이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럼 저를 자른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불편하겠어요. 저 나름대로 소심한 복수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머리에 뭐 바른 게? 사실은 바를 머리도 별로 없어요. 그래도 있는 거라도 소중하게 해야죠. 본론 들어갑시다. 네, 오늘 머리 이야기하다가 또 1시간 다 보낼까요? 자, 네. 일단 그러면 제가 순서대로 질문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는 정치인 안철수 이전에 안철수 프로파일을 가진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안철수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자, 그냥 프로파일 X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지 프로파일을 말씀하시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안철수라는 단어를 던지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는 안철수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의 심리 반응이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보겠다라고 하지만은 김총수한테는 안철수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속에서 재수없는 인간 이렇게 딱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안 그래,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 싫어져요. 이게 인간의 다른 심리거든요. 단어가 떠오르는데 어쨌든 그건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김 기자한테 안철수 하면 그 사람 뭐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정치인이지, 근데 내하고 무슨 연줄이 있을까, 이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네. X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 X라고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는 심리 반응은 항상 좋다 나쁘다라는 반응이 가장 먼저 나타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인가를 판단을 하려고 할 때는 일반적인 좋다 나쁘다의 심리 반응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에는 항상 실수를 하게 돼요.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되거나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부터 선입관이나 통념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게 되는 실수를 하게 오케이, 되죠.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파일 X라고 하죠. 그럼 네. 앞으로 나오는 다른 후보들도 다 프로파일 X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프로파일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과학자로서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무엇을 측정하는 행위라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몸무게를 측정한다든지 키를 잰다든지 이런 행위인데 그러면 사람의 심리를 측정한다라는 것은 심리학자가 나름대로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측정을 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뭐 김총수다, 안철수다 또는 김 기자다 이런 언급이 없이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심리 상태이며 또 어떤 모습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는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 프로파일 X를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다고 말하는 사람이 네,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저 프로파일이 이건데 저는 어떤 심리 상태입니까? 하면 제가 딱 보는 순간 아, 상당히 잘나신 분이군요. 그리고 또 본인이 잘났다라는 걸 다른 사람한테 뚜렷하게 보여주려고 참 노력하시네요. 아, 그게 이렇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특징이에요? 그렇죠. 이 프로파일의 특성에 보면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났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도 하고. 자기 스스로 잘났다라는 사람이 저 잘났어요, 저 잘났어요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교수님은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교수님 분석이 아니고 요. 네, 그 말은 이제 저는 잘나지 않았는데 저 좀 봐주세요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는지만은 여러분 김총수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김총수하고 같이 사진 찍읍시다 하면 김총수가 야 내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자 그래 찍어줄게 이래요 아니면 그냥 그래 하면서 쿨한 척 찍어줘요. 어느 쪽이에요? 쿨한 척 찍어줘요. 그렇죠. 네, 쿨한 척 찍어주는 거는 내가 잘난 거는 이야기 안 해도 너희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프로파일은요? 그렇죠. 이 프로파일은 보면 이제 자기평가, 타인평가라고 하는 데서 이 타인평가가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인데 그게 셀프를 나타내요. 셀프가 가장 뚜렷하게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잘 알아보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아주 뚜렷하게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그거를 인정을 해준다라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장점은 뭡니까? 아직 다 이야기 안 했는데. 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의 그러면 핵심적인 특성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이 프로파일을 보면 이제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 그 다음에 로맨티스트나 리얼리스트 또는 에이전트 성향이 높아요. 그 말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특성들 중에서 대부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실제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내가 그런데, 다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어 한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지난 시간에 제가 상당히 이쁜 배우들의 얼굴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배우가 가장 이쁘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가장 이쁜 모습을 다 모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가장 멋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는데 실제 일어나는 현상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부자연스럽다. 되거든요. 네.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착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상당히 정서적으로 공감도 잘하고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새로운 생각이나 또는 꿈을 줄 수도 있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다. 이게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여기 리얼리스트, 로맨티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이 에이전트의 특성들을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런 사람이 저예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보통 김보혁 기자가 이제 제가 그런 모습이에요 하면 네가 왜 그러니? 이러는데 저 셀프가 상당히 뚜렷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강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충분히 또 그럴만하다. 어머 너가 하버드 나왔으니까 그럴만하구나. 또는 너가 그래 뭐 딴지일보 뭐 미디어 회사를 가졌으니까 그럴만하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실제보다 더 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정작 너는 그러면 뭘 위해서 사니? 또는 왜 사니?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저는 이것도 잘할 수 있고요. 이것도 잘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해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군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믿을까요? 아니면 저 사람은 좋은 거는 다 하려고 하는데 진짜 그럴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될까요? 뻥치고 있네 생각하고. 그렇죠. 뻥치고 있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김보혁 기자가 이런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너 뻥치지 마. 네가 무슨 이런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좀 더 잘나고 싶고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을 때 가지고 있는 심리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는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김청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심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김청수는 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싶은 대로 그냥 지르고 마는 스타일이지. 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한테 잘 보일 거고 저 사람한테는 이런 이야기하면 내가 잘 먹힐 거고 그렇게는 죽어다 깨어나도 살기가 힘들거든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피곤해요. 네. 그런데 김보혁 기자 입장에서는 제가 몇 주 동안 잘 관찰을 해본 결과 아, 왜 안철수 얘기를 하죠? 왜 저를 관찰하세요? 아니 지금 안철수가 아니라 이 네. X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사실은 이 X라는 사람은 김보혁 기자의 일반적인 심리를 비교적 잘 보여주고 있는 프로파일이다. 왜냐하면 상당히 착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는 되게 불편한 일이에요. 언제 뭐 이상한 질문을 자기한테 들이댈지도 모르고 또 제가 여러분도 느끼셨지만은 여기 와가지고 이분하고 살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였나요?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살갑게 인사를 하면 이분은 더 불안해요. 저 사람이 오늘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할까? 별로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 봐요. 이럴 때도 이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보통 착한 마음으로는 되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질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도 항상 겉으로는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잘 맞춰주려고 하죠. 그건 진행자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진행자라도 김청수는 안 그러잖아요. 아, 둘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두 분이 하지. 만일 여기 계신 분도 김청수하고 똑같으면 아마 하다가 서로 싸우거나 아마 한 명이 벌써 파토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런 분은 이제 상당히 겉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잘 맞춰주는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면 항상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참 무난하고 착하면서 잘난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장점이 뭡니까? 장점, 무난하고 착하고 잘난 사람이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안다고 그러면 나도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고 또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하고 잘난 사람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또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더 뭔가 큰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게 만드는 사람이죠. 단점은 뭡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의문은 이 X 자체에 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네. 네. 단점은 뭡니까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예를 들면 김보혁 기자가 이렇게 참 인품이 훌륭하시고 또 이렇게 자기 성질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잘 지내는 분.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뭐 정치인 또는 많이 나오시는 분 중에서 혹시 황교안 총리 아세요? 알죠. 네. 네, 그분 프로파일이 아마 이 프로파일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와 이러면서 아니 어떻게 그분을 지금 언급을 하냐? 그분이 훌륭하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뜻인가요? 네,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네. 자, 왜냐하면 그분을 이 임용회가 쓰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친구는 참 착하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내 말을 잘 듣고 결코 토를 다는 법이 없을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분은
어떤 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더욱더 자기가 잘 부합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사람들한테 뭐 존경받거나 칭송받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갈수록 더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믿을 수 있게 되고 또 훌륭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 사실 그 일을 당신이 진짜 믿고 합니까? 그러면 아니 너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감히 질문을 해? 그냥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다 맞고 옳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뭐 김보혁 기자 정도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그냥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열심히 한다. 내가 때때로 성질을 드러내야 될 때는 꾹꾹 참고 언젠가 하늘이 알아줄 길을 기다리자. 이런 심리로 사는 거죠. 두고 보자 이런 거죠. 두고 보자. 네. 예. 진짜 이 프로파일로서 크게 되실 분은 이야기를 하지 않죠.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자기 실제 능력과 상관없이 자기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거고 스스로. 그거는 사실 이 높이 평가하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 어떤 한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주위 사람들이 당신이 참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라는 거를 띄워줘서 또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거는 같이 상승 효과가 있는 거죠. 뭐 여하간 어쨌든 이분은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고 원만한 사람이고 다 잘 지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봐주고 있고. 원만하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요. 네. 일단은 다른 사람들한테 무난하게 착한 사람. 착한 사람. 네, 착하다라는 게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를 드러내긴 하지만 너 공부를 잘하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공부를 잘하면 너 착해. 너 내 말 잘 들으니까 착해. 그런데 정작 너가 원하는 건 뭐니 하면 저에게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개 어디 가면 많냐면 대기업의 임원분들. 왜냐하면 항상 회장님이 시키시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사실은 이런 분들이 정치를 하러 나온다. 이렇게 될 때 그분은 저는 뭐 특별히 생각은 없는데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또는 국민들이 뜻이라면 제가 그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게 욕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일 다음 대선에 김보혁 기자를 후보로 보내자. 파파이스에서 만일 내세우면 김보혁 기자는 어떻게 그게 반응을 할 수 그거는 있습니까?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할 때는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람이 훌륭한 착한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하면 그러면 그게 나한테 주어진 역할이라고 하면 내가 어쩔 수 없이 혹은 나는 그 정도로 해낼 수 있는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니까 하고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렇죠. 내가 하고 싶어. 나는 그만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인재하고는 정반대 케이스네요. 저는 아니 어떻게 이인재랑 나를 비교하냐 이런 반응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나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네? 이 X의 머릿속에 이인재는 나쁜 사람인 거고 그렇죠. 자기는 착한 사람인데 그렇죠. 내가 욕심이 많아서 이거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람들이 나한테 요구하고 역사가 나한테 요구하니까 하는 건데 이제 이 사람 마음을 읽기 시작하시네요. 훌륭해요. 예. 그러면 이런 정치인 이런 X 성격을 가진 정치인의 장점은 뭡니까? 장점이라기보다는 이런 사람이 정치판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자기가 하는 정치 행위와 주위에 있는 다른 정치인들이 보이는 행위 그걸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부터 먼저 해야 돼요. 네. 네. 그랬을 때 제가 질문 받았다 하고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자기는 이 성스러운 행위를 하는 거고 남들은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돈벌이라고 그러지 않고 남들은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들은 사리사욕 챙기는 거죠. 그렇죠. 본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위고 자기는 당신의 욕망은 억제하고 이 국민들이 원하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자로서 나섰기 때문에 나를 공경하고 숭상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변신을 조금씩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희생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 하고 또 그걸 그런 안 이야기를 알아주면 하죠. 굉장히 억울하겠네요.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네. 내가 이 판에 왜 들어왔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분명히 이것이 하늘이 준 나의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당히 갈등에 조금 시달리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쁜 사람일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겠네요. 그런 상상은 가능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자기는 착한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너 대통령병에 걸려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굉장히 억울하겠네요. 그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모독감을 느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런 적은 많아요. 굉장히 모욕감을 느껴 하는 때는 많았어요. 지금까지. X라는 분이. 아니요, 이제는 X라고 이야기 안 하셔도 네. 돼요. 예, 착하시니까 지금 그분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를 아니, 상당히 황교안. 우려하는데. 황교안 그분 얘기. 훌륭하세요, 진짜. 야. 아니, 제가 황 교수님 아니지. 황 박사님하고 방송을 많이 해봤거든요. 황 박사님하고 방송을 하면 딱 두 종류로 나뉘어요. 하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황하다가 이 사람하고 방송 못 하겠어. 라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리고 소수 적응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지금 김보엽 기자는 적응을 빠른 속도로 하고 있어요.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전 걱정했거든요. 오늘 방송 끝나면 진짜 저하고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실까봐. 그런데 이렇게 적응하시는 능력으로 봐서 앞으로 대권의 꿈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분은 그러면, 그래서 이분이 항상 억울할 때가 많군요. 왜냐면 이분의, 저 항상 궁금했던 게 그거든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억울해 할까? 많은 걸 억울해요. 가장 이분이 억울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기 욕망 때문에 그러는 거다.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이 프로파일을 다시, 정치인 안철수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아까 김보혁 기자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 프로파일을 이렇게 보였을 때 참 착하고,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또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 너는 어떤 사람이라면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라는 이미지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분이세요. 그리고 착하고 바른 행동만 한다라는 것 자체를 스스로의 정체성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간혹 가다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뭔가 새로운 멋진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려고 또 노력도 해요. 근데 대개 그거는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이제 자기 이야기처럼 또 하고 그래서 사실은 좋은 책, 좋은 이야기들을 아주 멋있게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뿌듯함을 느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분이 나름대로 정치인으로 나서게 되면 사실은 이 착한 모습이라는 것이 상당히 두 가지 양날의 칼 비슷하게 아주 사람들한테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보통 우리가 정치판에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참 착하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걸 좋은 이야기라고 한다면 또 그거를 조금 나쁘게 표현할 때는 어떻게 그 사람을 표현하죠? 정치판에서 착한 사람은 별로 없고요. 없죠. 네. 바로 그거예요. 네. 없는데 어떤 사람이 아니 김 기자 나 그래도 이 동네에서 참 착하잖아. 나 순수하게 그래도 행동하는 정치인이잖아. 그런 게 이제 무능하게 보일 때가 있죠. 무능하게 보인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거를 본인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그래도 엄청나게 벤처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내가 또 그런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것이 정치판에 와서 그 능력과 그 경험이 이 판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믿겠어요? 아니면 그래요 저는 무능해요 그래서 저를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되겠어요? 전자요.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정치판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와 우리의 구세주 그러면서 당신이 이 자리를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갑자기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누구랑? 아니 이분이랑 그 아저씨는 누구예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분 심리 상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는데 안철수 대표가 왜 그렇게 문재인 컴플렉스를 느끼냐는 거죠. 아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지적은요. 문재인 컴플렉스라는 그 단어를 쓰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더 열받아요. 억울해요.
아니, 감히 어떻게 나를 문재인하고 비교를 하냐? 왜 이렇게 문재인을 이기고 싶어 합니까? 문재인을 이기고 싶은 게 아니라 문재인은 본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안철수 본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를 중간에 방해를 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는데 김보혁 기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어. 그럼 김보혁 기자도 그래, 이 판에서 상당히 내공이 있고 충분히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아니, 네가 어떻게 감히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죠? 그거는 김총수 마음속에 안철수라는 사람 자체의 존재가 이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나 정치인으로 나올 수 있는가 라는 게 아주 분명히 있고, 그 반대로 문재인 씨에 대해서는 거의 또 다른 영웅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이 마음속에 도저히 비교가 안 돼요. 좀 감춰, 그러니까.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지금 그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좀 제가 궁금한 건 핀트에 안 맞고요. 제가 궁금한 건 아니, 그럼 본인의 마음을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가 선택하는 그 최근의 정치적 그 기로들, 선택들을 보면 거기에 문재인과 상관없는 곳에도 문재인이 있어요, 항상 흔적이. 아, 그럼요. 이게 왜 이렇게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죠, 저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김총수의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심리부터 먼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김총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문 대표가 나중에 이 대권을 또 시도를 하든지 아니면 또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문 대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안철수 의원이라는 사람이 문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적어도 같이 협력하는 흉내라도 낸다면 현재의 영향력이나 힘이 훨씬 더 확대될 것이고, 또 적이라고 나름대로 상정할 수 있는 세력에 대해서 훨씬 더 뚜렷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 나라가 조금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왜 안철수는 지금 저렇게 적대 감정을 내면서 실제로 싸워야 될 적은 어쩌면 여당이거나 지금 박근혜 정권인데 그렇지 않고 이 야당에서 자정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는 궁금한 거예요. 예, 그렇게 궁금하다고 이제 포장을 하는데 그래도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실제로 안철수 의원의 기본 심리에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X 특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본인의 동료나 또는 협력자가 될 수도 있는데 라이벌이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미워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미움이나 정오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미워해요. 자, 거기에서 이제 왜 미워하냐 하면 이 문재인 대표가 지금 대선 후보의 나름대로 인기든 그랬을 때 자기보다 더 이 지지도가 높은 상황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또는 본인이 직면에 대한 현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을 본인이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가, 가장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외에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건가요? 나처럼 착하고 그 다음 나처럼 사리사욕 없고 나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순교까지 하며 등장한 사람인데 내가.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안 되는 문재인 대표가 나보다 지지율이 높아. 그렇죠.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뭔가 잘못된 건데. 이건 그래서 노빠들의 패권 책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분은. 그걸 받아들일 방법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 나쁜 사람임에 틀림없어.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사람이어야 돼. 예.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계속 알려줘야 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알려주거든요. 그냥 야 문재인 나빠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한테 야 그 사람이 니한테 무슨 나쁜 짓을 했냐 이렇게 하면 좀 설명하기가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빠 있잖아 그 패권 세력이야. 패권 세력 하면 일단은 나쁘다고 우리가 그 단어에서 딱 받아들이잖아요. 단어 자체가 이미. 예, 그렇죠. 나는 그런 세력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인데 쟤는 그런 세력이 있는 거로 봐서 누구의 앞잡이임에 틀림없고 그러면 자기가 뚜렷하지 않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다른 질문을 하나 예. 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 예, 어느 정도 일리가 있나요? 정치인들이 대체로 목표를 과도한 목표를 내걸거나 혹은 어떤 분처럼 예언을 하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실현되는 경우가 그닥 많지는 않아요. 그럼요. 근데 말씀하신 분 같은 경우에 그게 예언이었든 과도한 목표였든 그분이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제3의 정치 세력이 되겠다. 그리고 40석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게 되겠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근사치에 가깝게 됐어요. 제3당이 됐고 38석을 갖게 됐고 그러면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실 우연히 일어나는 한 번의 행운과 같은 경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작살나게 만드는 불행이 되는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거를 좀 풀어주신다면요? 아니 제가 풀어준다라는 거 이거 제가 사실 막말 또 한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는데요. 막말 아니고요. 사실 지금 김 기자가 그걸 예언이다. 예를 들면 저는 제3의 정치 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원래 안철수 씨가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이미 제3의 정치 세력을 바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인물 또 우리가 기대하는 뭔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마음이 아주 강했어요. 사실 안철수 씨 주위로 몰려들었던 사람도 기존의 여당 그때 박근혜 후보 그 캠프에 끼지도 못했고 또는 기존 야당 거기에서 자리 잡고 있는 상황도 아닌 사람들이 가지는 정치적인 욕망과 기대 그것이 안철수 캠프에 그래서 그걸 오죽했으면 진심 캠프라고 그랬겠어요. 진심 캠프라는 건 진심이 없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창조 경제하면 창조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경제 행위를 하는 게 창조 경제. 이건 한국인의 심리에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보면 국민의 당, 국민이 없는 당, 더민주당, 민주주의가 되게 힘든 당 이렇게 되는 그걸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기본 특징은 알겠는데요. 네. 이런 정치인이 가질 수 있는 위험 요소, 리스크, 정치를 하게 되면 그랬을 때 그 리스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있어야 리스크냐? 일반 국민들에게 국민에게 있어야 리스크. 국민들에게 있어야 리스크는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되게 신기루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마치 내가 아주 이 멋있고 예를 들면 저라고 이야기하면 또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김 기자가 아주 아리따운 여인을 만났어요. 좋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그 여인이 김 기자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민되죠. 네, 고민돼요. 왜 고민되세요? 고민이 되죠. 자, 여기서 고민된다는 건 왜 고민될까? 유부남이라서 고민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부남이라서 고민이 된다. 아니에요. 유부남은 고민 안 하고요. 일단은 이 여자가 내하고 사랑하니까 나하고 잘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여자가 그런 다음에 꽃뱀이 아닐까? 또 내한테 돈 뜯지 않을까? 아니 전혀 그런 걱정은 안 해요. 네. 일단 돈이 별로 없고요. 꽃뱀이 올 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말은 아리따운 아가씨가 김 기자한테 굉장히 사랑한다고. 순수한 분인 거죠. 그렇죠. 아시겠죠? 나이가 50이 다 돼놓고 순수한 사랑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이걸 우리는 신기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를
통해 뭔가 이때까지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신기루를 가지게 된다. 그렇죠. 일반인들이- 그런데 사실은 대중이 가지고 있는 그 신기루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을 해요. 그 실체가 결국에는 호남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정치 세력이 안철수 이 의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됐던 거. 그거는 실제로 새로운 제3의 정치 세력이라기보다는 전체 대한민국 정치 이 지형에서 나름대로 하나의 뭐 힘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당신들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몰랐고 또 그것을 이 이름을 붙이든지 형태를 지을지 모르는 그 세력들이 이런 신기루 형태와 같이 형상을 했을 때 마치 미세먼지가 뽀얗게 있을 때 저기에 뭔가 뚜렷한 모습이 있는 것 같은 어떤 대상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4.13 총선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그려진 그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시간이 오늘도 벌써 많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 하나 여쭤볼게요. 가장 최근에 벌어진 일인데,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된 게 이거예요. 구의역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가 난 후 안철수 대표가 트윗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고는 사망사고죠. 이런 트윗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 가방 속에서 나온 컵라면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조금만 여유가 있었더라면 덜 위험한 일을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트윗을 해서 어떤 반응, 심정적인, 정서적인 반응을 사람들한테부터 받았냐면은, 그러면 위험한 일은 가난한 사람만 하라는 말이냐. 이 안철수 대표가 말한 거를 그냥 논리적으로만 따라가면 여유가 있었으면 덜 위험한 일을 택했을 텐데 돈이 없어서 위험한 일을 하다 죽었다. 이렇게 읽히잖아요. 이게 이제 읽고 한 3초만 지나면 그래서 문제가 됐겠구나. 금방 이해해요, 성인들은. 그런데 이걸 본인이 써놓고 이게 수십만 명이 보라고. 그리고 수십만 명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자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트위터는. 안철수의 트위터는. 뭐라고 그러냐, 현안에 대해서.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럼 문제될 줄 몰랐다는 거거든. 왜 몰랐냐? 왜 몰랐냐가 전 궁금하다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제가 나오게 되면 그거를 왜 몰랐냐라는 표현을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그는 김총수의 기준이거나 일반적인 통념적인 기준으로서 평가를 할 때 너 왜 몰랐어? 그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어려운 거면 모르겠는데 여기 안철수 의원한테는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 어렵습니까? 그걸 답해주세요, 나중에 그러면. 네. 그러면 이 사건 한번 검색해 보시고 이게 왜 문제가 될지 몰랐을지에 대한 거를 다음 시간이 아니라 그 다음 시간에 못 나오신대요.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언제 끝날까요? 안철수 편은? 내년까지 갈 것 같아요. 안철수 편만 계속 할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시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안철수라는 단어를 던지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는 안철수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오케이. 있어요. 인간의 심리 반응이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보겠다라고 하지만은 김총수한테는 안철수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속에서 재수없는 인간 이렇게 딱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안 그래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 싫어져요. 이게 인간의 다른 단어가 심리거든요. 떠오르는데 어쨌든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김 기자한테 안철수 하면 그 사람 뭐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정치인이지 근데 내하고 무슨 연줄이 있을까? 이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네. X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 X라고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는 심리 반응은 항상 좋다, 나쁘다라는 반응이 가장 먼저 나타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인가를 판단을 하려고 할 때는 일반적인 좋다, 나쁘다의 심리 반응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에는 항상 실수를 하게 돼요.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되거나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부터 선입관이나 통념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게 되는 실수를 하게 오케이, 되죠.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파일 X라고 하죠. 그럼 네. 앞으로 나오는 다른 후보들도 다 프로파일 X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프로파일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과학자로서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무엇을 측정하는 행위라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몸무게를 측정한다든지 키를 잰다든지 이런 행위인데 그러면 사람의 심리를 측정한다라는 것은 심리학자가 나름대로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측정을 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뭐 김총수다, 안철수다 또는 김 기자다 이런 언급이 없이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심리 상태이며 또 어떤 모습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는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 프로파일 X를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다고 말하는 사람이 네,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저 프로파일이 이건데 저는 어떤 심리 상태입니까? 하면 제가 딱 보는 순간 아, 상당히 잘나신 분이군요. 그리고 또 본인이 잘났다라는 걸 다른 사람한테 뚜렷하게 보여주려고 참 노력하시네요. 아, 그게 이렇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특징이에요? 그렇죠. 이 프로파일의 특성에 보면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났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도 하고. 자기 스스로 잘났다라는 사람이 저 잘났어요, 저 잘났어요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교수님은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교수님 분석이 아니고 네, 그 말은 이제 저는 잘나지 않았는데 저 좀 봐주세요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는지만은 여러분 김총수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김총수하고 같이 사진 찍읍시다 하면 김총수가 야 내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자 그래 찍어줄게 이래요? 아니면 그냥 그래? 아마 이 프로파일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와 이러면서 아니 어떻게 그분을 지금 언급을 하냐? 그분이 훌륭하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뜻인가요? 네,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네. 자, 왜냐하면 그분을 이 임용회가 쓰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친구는 참 착하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내 말을 잘 듣고 결코 토를 다는 법이 없을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분은 어떤 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더욱더 자기가 잘 부합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사람들한테 뭐 존경받거나 칭송받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갈수록 더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믿을 수 있게 되고 또 훌륭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 사실 그 일을 당신이 진짜 믿고 합니까? 그러면 아니 너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감히 질문을 해? 그냥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다 맞고 옳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뭐 김보혁 기자 정도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그냥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열심히 한다. 내가 때때로 성질을 드러내야 될 때는 꾹꾹 참고 언젠가 하늘이 알아줄 길을 기다리자. 이런 심리로 사는 거죠. 두고 보자 이런 거죠. 두고 보자. 네. 예. 진짜 이 프로파일로서 크게 되실 분은 이야기를 하지 않죠.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자기 실제 능력과 상관없이 자기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거고 스스로. 그거는 사실 이 높이 평가하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 어떤 한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주위 사람들이 당신이 참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라는 거를 띄워줘서 또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거는 같이 상승 효과가 있는 거죠. 뭐 여하간 어쨌든 이분은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고 원만한 사람이고 다 잘 지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봐주고 있고. 원만하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요. 네. 일단은 다른 사람들한테 무난하게 착한 사람. 착한 사람. 네, 착하다라는 게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를 드러내긴 하지만 너 공부를 잘하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공부를 잘하면 너 착해. 너 내 말 잘 들으니까 착해. 그런데 정작 너가 원하는 건 뭐니 하면 저에게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개 어디 가면 많냐면 대기업의 임원분들. 왜냐하면 항상 회장님이 시키시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사실은 이런 분들이 정치를 하러 나온다. 이렇게 될 때 그분은 저는 뭐
특별히 생각은 없는데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또는 국민들이 뜻이라면 제가 그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게 욕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일 다음 대선에 김보혁 기자를 후보로 보내자! 파파이스에서 만일 내세우면 김보혁 기자는 어떻게 그게 반응을 그거는 하시겠습니까?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할 때는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람이 훌륭한 착한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너 뻥치지 마. 네가 무슨 이런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좀 더 잘나고 싶고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을 때 가지고 있는 심리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는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김청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심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김청수는 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싶은 대로 그냥 지르고 마는 스타일이지. 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한테 잘 보일 거고 저 사람한테는 이런 이야기하면 내가 잘 먹힐 거고 그렇게는 죽어다 깨어나도 살기가 힘들거든요. 그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요? 일단 피곤해요. 네. 그런데 김보혁 기자 입장에서는 제가 몇 주 동안 잘 관찰을 해본 결과 아, 왜 안철수 얘기를 하죠? 왜 저를 관찰하세요? 아니 지금 안철수가 아니라 이 네. X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사실은 이 X라는 사람은 김보혁 기자의 일반적인 심리를 비교적 잘 보여주고 있는 프로파일이다. 왜냐하면 상당히 착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는 되게 불편한 일이에요. 언제 뭐 이상한 질문을 자기한테 들이댈지도 모르고 또 제가 여러분도 느끼셨지만은 여기 와가지고 이분하고 살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였나요?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살갑게 인사를 하면 이분은 더 불안해요. 저 사람이 오늘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할까? 별로 그렇지는 않은데요. 예, 봐요. 이럴 때도 이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보통 착한 마음으로는 되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질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렇죠. 속으로는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도 항상 겉으로는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잘 맞춰주려고 하죠. 그건 진행자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진행자라도 김청수는 안 그러잖아요. 아, 둘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두 분이 하지. 만일 여기 계신 분도 김청수하고 똑같으면 아마 하다가 서로 싸우거나 아마 한 명이 벌써 파토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런 분은 이제 상당히 겉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잘 맞춰주는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면 항상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참 무난하고 착하면서 잘난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장점이 뭡니까? 장점, 무난하고 착하고 잘난 사람이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안다고 그러면 나도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고 또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하고 잘난 사람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또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더 뭔가 큰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게 만드는 사람이죠. 단점은 뭡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의문은 이 X 자체에 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네. 네. 단점은 뭡니까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예를 들면 김보혁 기자가 이렇게 참 인품이 훌륭하시고 또 이렇게 자기 성질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잘 지내는 분.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뭐 정치인 또는 많이 나오시는 분 중에서 혹시 황교안 총리 아세요? 알죠. 예. 네. 그분 프로파일이 쥐라기 프로젝트입니다. 황상민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정리를 미리 좀 하고 갈게요. 어떤 정리를 할 거냐면은, 박사님이 보내오셨어요. 우리가 이, 잠룡의 뇌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분명히 하자. 첫 번째,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이유는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평가하기 위해서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걸 따져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교수님 아니지. 박사님, 하버드 박사님의 이야기고, 그러면서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어떤 정리를 해주셨냐면, 이제 안철수 후보부터 시작을 했는데, 후보라고 말할 수 있죠. 안철수 대표의 프로파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프로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하고 전 교수님으로부터 들을 이야기는, 안철수의 프로파일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이냐, 그리고 이런 프로파일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 혹은 어떤 단점이 있느냐, 혹은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뭐 이런 이야기 한 덩어리. 또 왜냐하면 이렇게 딱 정리해놓고 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모자라서 중간에 끊기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인으로서는, 이런 프로파일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안철수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리스크가 있고, 어떤 정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가, 어떤 리더십이 있는가,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할 때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까, 이런 얘기. 그러니까 궁금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오늘 드디어 하게 됩니다. 3주가 걸렸어요. 우리 2주 동안 뭐 한 거예요? 네. 이 분석 기법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죠. 이 분석 기법. 응? 그런데 네. 한 가지 제가 꼭 박사님 머리 뭐 심리학자로서 바르셨어요? 뭐 좀 발라줬어요. 좀 이뻐 보여요? 네. 네. 아니 대학에서 잘렸다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면 상당히 안 됐다. 내가 좀 찌질하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이쁘게 나오면 전 선생님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럼 저를 자른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불편하겠어요. 저 나름대로 소심한 복수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머리에 뭐 바른 게? 사실은 바를 머리도 별로 없어요. 그래도 있는 거라도 소중하게 해야죠. 본론 들어갑시다. 네, 오늘 머리 이야기하다가 또 1시간 다 보낼까요? 자. 네. 일단 그러면 제가 순서대로 질문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는 정치인 안철수 이전에 안철수 프로파일을 가진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안철수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자, 그냥 프로파일 X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하면서 쿨한 척 찍어줘요. 어느 쪽이에요? 쿨한 척 찍어줘요. 그렇죠. 네, 쿨한 척 찍어주는 거는 네. 내가 잘난 거는 이야기 안 해도 너희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프로파일은요? 그렇죠. 이 프로파일은 보면 이제 자기평가, 타인평가라고 하는 데서 이 타인평가가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인데 그게 셀프를 나타내요. 셀프가 가장 뚜렷하게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잘 알아보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아주 뚜렷하게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그거를 인정을 해준다 라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장점은 뭡니까? 아직 다 이야기 안 했는데. 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의 그러면 핵심적인 특성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이 프로파일을 보면 이제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 그 다음에 로맨티스트나 리얼리스트 또는 에이전트 성향이 높아요. 그 말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특성들 중에서 대부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실제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내가 그런데, 다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어 한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지난 시간에 제가 상당히 이쁜 배우들의 얼굴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배우가 가장 이쁘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가장 이쁜 모습을 다 모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가장 멋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는데 실제 일어나는 현상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거든요. 네.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착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상당히 정서적으로 공감도 잘하고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새로운 생각이나 또는 꿈을 줄 수도 있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다. 이게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여기 리얼리스트, 로맨티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이 에이전트의 특성들을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런 사람이 저예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보통 김보혁 기자가 이제 제가 그런 모습이에요 하면 네가 왜 그러니? 이러는데 저 셀프가 상당히 뚜렷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강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충분히 또 그럴만하다. 어머 너가 하버드 나왔으니까 그럴만하구나. 또는 너가 그래 뭐 딴지일보 뭐 미디어 회사를 가졌으니까 그럴만하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실제보다 더 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정작 너는 그러면 뭘 위해서 사니? 또는 왜 사니?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저는 이것도 잘할 수 있고요. 이것도 잘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해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군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믿을까요? 아니면 저 사람은 좋은 거는 다 하려고 하는데 진짜 그럴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될까요? 뻥치고 있네 생각하고. 그렇죠. 뻥치고 있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김보혁 기자가 이런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지 않는